나 면접 진짜 많이 봤어요. 너도 엄청 많이 봤을 거야. 그냥 지원하고 보세요. 가끔씩 뽑혀요. 이과생들은 지금 끄세요. 그냥 보지 말고 이렇게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줄까요? 안녕하세요. 중문대 졸업생 모관인 강모관이고요. 미래셋에서 세일즈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기졸업 예정인 서준호라고 하고요. 커니에서 지금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입소스라는 리서치 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EY라는 컨설턴트 펌, 그 다음에 삼성 에스코라는 컨설턴트 펌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PE 펌에서 인턴을 하고 현재 직장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턴 경험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데 딱 2번 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그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약간 창업? 스타트업이었죠?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대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리고 두 번째 인턴 경험 같은 경우는 SM 엔터테인먼트 중국 사업부에서 잠깐 일했었습니다. 좀 업계마다 다르긴 한데 비즈니스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그냥 요즘 같은 트렌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정해져 있다라는 개념은 이제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 트렌드 자체가 거의 프로젝트건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이제 인턴들을 찾고 막 원래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여름 전인 이제 4월부터 5월 사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9월부터 12월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겨울 인턴이 또 있으니까. 요즘에는 거의 매일 보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인턴 자체는. 우선 준호가 한 말이 맞고 확실히 그 방학 전에 그 나오는 2월 시즌, 3월 시즌, 9월 시즌 이렇게 있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준호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럴 때 막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매일 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걸 막 따지지도 말고 뭐 언제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매일 보라는 거죠. 1, 2학년도 할 수 있는 체험형 인턴 같은 게 한국 기업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1, 2학년에서 지원할 곳이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원하고 보세요. 가끔씩 뽑혀요. 근데 많이 지원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인턴 할 때 약간 이건 파생된 대답이긴 한데 저는 130군데 지원했어요. 그래서 인턴을 정말 많이 지원을 해보고 면접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을 또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게 정해져요. 그게 그때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직무가 뭔지 당연히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10명 중에 한두 명 가끔씩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정말 대단한 거고 자소서라는 게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런 거를 찾는 데 있어서 고민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씀으로써 내가 어떤 직무에는 유리하고 어떤 직무에는 조금 내가 갖춰진 게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떨어지고 합격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소서를 많이 쓰고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문은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가 다 있어요. 스트럭처가 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맨 위에 학교 쓰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했던 직무 쓰고 그 뭐 했는지 쓰고 그 다음에 뭐 엑스트라 액티비티 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인터레스트 있는 거나 아니면 스킬을 써요. 그게 전형적인 이제 그렇지. 외국 레주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딸려가는 게 커버레터 같은 게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뭐 회사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긴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할 때 몇 군데 넣었던 곳은 거기 이제 스트럭처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막 사진 넣고 뭐 막 군대 갔다 온 거 쓰고 아니면 뭐 딴 거 했던 거 쓰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영문은 우리한테서 배울 게 아니라 ELT인가 뭔가 있잖아.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알아서 잘 배우시고 그거는 저희한테서 배우기 전에 우선 그거 수업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이제 친한 선배한테서 그런 첨삭 받고 하는 게 다른 큰 기업은 다 양식 알아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작성만 하면 돼요. 그냥 그 회사 홈페이지에 지원서 딱 클릭하는 순간 쫙 있어요, 회사마다. 그리고 요즘 사진 넣는 회사도 많지는 않았어요, 제 경험상. 점점 줄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진은 굳이 말하자면 찍어주세요, 정답을 하나. 저는 지원서 넣을 때 후디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 아무튼 회사마다 바라는 인재상이 엄청 달라요.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를 시켰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약간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자기소개서에 던져져요. 이제 그런 경험을 말할 때 CJ의 같은 질문이었고 뭐 그 질문이었고 포스코에서 그런 질문이었다. 대답이 달라야 돼요. 그냥 목표 자체가 회사 합격이라면 대답이 달라야 되는 거고 경험상
어느 정도 원하는 답변이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답변이 있고, 좋아하는 답변에 있어서는 그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을 조금 찾아야 돼. 이과생들은 지금 끄세요. 그냥 보지 말고 본인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라는 자소서 정말 많이 나와요. 장점 같은 경우 쓰기 정말 편해요. 그냥 단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단점을 물어보는 거는 결국 그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을 어떠한 노력으로 극복했고 그런 노력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맺었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저는 사업했던 거 그런 거 많이 강조했었고 학생회 강조했었어요. 저는 그게 리더십이랑 연관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 브이로그 그 지원한 직무의 유튜브 브이로그를 한번 꼭 보세요. 그 현직자의 일상 하루 하면서 요즘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회사가 그 지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런 대답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좀 약간 대답한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상들을 좀 잘 보고 뭐 할지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나는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좀 아는 친구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이렇게 딱딱딱딱딱 나와야 되는 거죠. 면접 봐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어서 가라 하면 면접 때 할 말이 많아진다.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병행이게. 근데 이제 본인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되게 막연하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두서없어요. 그러면은 흥미가 안 생겨요, 이 사람에 대해. 왜냐면 하루에 면접을 몇 명을 봐요, 그 사람이. 그럼 다 근데 웬만해서 면접을 준비해온 애들은 계속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아 그냥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제 강점은 이거고. 그거를 스토리적으로 한번 구상을 하려고 해봐요, 본인의 스토리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할 때도 자신감도 생기고 두서가 있으니까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냥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 보여요. 면접이라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스토리 라인인 것 같아요. 몇 번에 나 면접 진짜 많이 봤어. 나는. 나? 너도 엄청 많이 봤어. 50번 나도 한 요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인턴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는 못하겠는데 최대한 늘리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늘릴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만약에 학업을 지연시킨다, 그런 비추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지연시킨다면.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7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뭐 군대 2년 빼도 저는 이제 휴학을 1년 가까이 한 건데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아요. 저처럼 지금 일하면서 수업을 병행해서 듣고 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업을 막 새벽에 듣는 막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인턴을 늘려서 억지로 한다는 하지 마요. 본인이 과가 뭐 차스다 아니면 뭐 IBBA다. 근데 뭐 그러면은 뭐 IBBA 친구들은 그럼 나는 뭐 엔지니어링 좀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뭐 차스 친구들은 그럼 나는 무조건 약간 중국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왜냐면 결국에는 학업과 일은 달라요. 그건 명확하게 달라요. 자기의 커리어는 자기가 만드는 거지 남들이 정해준 걸로 하지 마요. 전공도 자기가 정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커리어는 거기 꼭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컨설팅 한 거는 뭐 과가 겹치긴 하는데 저도 진짜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본인이 이과여도 나는 근데 마케팅 해보고 싶어. 그럼 하세요. 왜 안 돼요? 그걸로 대신 진로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하세요. 근데 이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주로 2학년, 3학년 때 와야 돼요. 1학년은 어떻게 보면 좀 빨라요. 그때는 노세요. 1학년은 너무 즐거운 시기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놀아야 될 시기예요. 1학년 때 놀아야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은 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1학년 때는 그래도 노세요. 근데 학점은 3점은 넘기세요. 그럼 이제 2학년 갔다 전공 수업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럼 이제 슬슬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싶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이제 2학년 여름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인턴을 한번 막 지원을 해봐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근데 그때 2학년 때 특히 인턴 지원할 때 한 업종에 지원하지 말고 마케팅도 해보고 세일즈도 해보고 뭐 컨설팅도 해보고 뭐 어디에 다 넣어봐요. 일단 넣어봐요. 넣고 까이고 반복이 돼야 돼요. 그게 계속 이제 본인의 경험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은 사실상 인턴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딱 정해줄게요. 그냥 한 3개만 해요. 3개만 해요. 3개가 제일 좋아요. 왜 3개가 제일 좋냐면 2학년 여름 하고 3학년 여름 하고 4학년 졸업하고 바로 직장 못 구했다. 그때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